자, 코멘트 패턴을 대충 이제 한번 간단한 교재에 있는 내용 가지고 한번 잠깐 봤었고요. 좀 더 보충 설명을 하자 그러면, 코멘트 패턴은 요청을 객체로 캡처해 주는 것이고, 파라미터를 통해서 다양한 요청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요청을 큐에 유지할 수도 있으며, 요청에 대한 로그를 유지할 수 있고, 취소 기능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코맨드는 execute만 가지고 있는데 undo 기능까지 같이 우리가 구현할 수가 있고요. 클라이언트가 있고 인보커가 있고, 인보커를 통해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직접적으로 리시버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는 이 인보커를 통해서 리시버를 조작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보커에 이런 커맨드를 등록해 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사용하게 되겠고, 필요하면 이 커맨드를 바꿔서 다른 요청을 그 자리에 요청 대신에 다른 요청을 처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에도 이렇게 구현할 때 리시버는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리시버를 손을 댈 수 있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방법 말고도 리시버 자체가 이런 동일한 인터페이스 가지게끔 해서도 처리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 리시버의 수정이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시버를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유연성을 가져다 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커맨드 객체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번거로움은 생기게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려고 했을 때 비해서. 그래서 그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보면은 클라이언트가 커맨드를 만들어서 인보커에 그걸 등록해 놓고 나중에 이거는 이제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이 시점이 돼서 실행이 되면 이 실행이 이제 리시버에게 전달돼서 실제 행동은 리시버가 하는, 라이트가 강아지가 하게 되는, 이거 언제 실행될지는 고정되어 있지 않은 그런 형태이고요.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는 객체를 생성하고 그 객체에 정의된 메소드를 실행해서 이제 기능을 우리가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 메소드의 호출 결과가 보통 객체 상태에 반영이 되죠. 하지만 호출한 메소드의 이력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객체에 대해서 어떤 메소드들이 언제 불려졌는지는 유지가 되지 않는데, 명령 패턴을 이용하게 되면 그런 유지들이 좀 더 쉬워진다. 그 execute 안에다가 그 기능을 넣어놓으면 돼요. 로그하는 기능. 그러니까 execute 할 때 실제 실행도 하지만 그 뭘 execute 하는지, 언제 하는지를 그 execute에다가 추가적으로 코딩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로그를 유지하기가 편한 거죠. 따로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게 이제 undo 기능인데, undo 기능을 설명하기 전에 또 다른 예제를 가지고 명령 패턴을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명령 이런 거를 보다 보면 뭐가 많이 떠오를 수 있냐면, 그 GUI 프로그램을 할 때, GUI 같은 경우에는 뭐 메뉴를 선택하건 버튼을 선택하게 되면 그 버튼에 따라서 어떤 행동들이 이루어지죠. 그것을 우리가 커맨드 패턴 형태로 모델링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메뉴 아이템이라는 건 우리가 메뉴 눌렀을 때 거기에 나오는 아이템들이죠. 열기, 뭐 닫기, 이런 게 이제 메뉴 아이템이 되는데, 그 열기, 닫기를 선택했을 때 실행되는 코드를 커맨드로 떼어서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명령이 실제 나중에 클릭되면 이 명령의 execute를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형태로 보면 잘 어떻게 하라는 건지가 잘 눈에 안 들어오는데, 우리가 자바에서 그 GUI 프로그램 할 때 많이 사용하는 형태가 이런 형태죠. 이런 형태. 그래서 어떤 그 GUI에서 어떤 애를 우리가 눌렀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처리자를 만들겠죠. 그리고 그 처리자에서 하나의 어떤 이벤트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벤트를 동시에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지금 이 어떤 이벤트를 처리하는 건지를 보게 되겠고, 이게 액션 1이면 뭘 하고, 액션 2면 뭘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코딩이 조건식으로 쭉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커맨드 패턴을 배웠으니까 그거를 기계적으로 좀 적용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메뉴 아이템들하고 커맨드를 연결시켜 가지고 이런 걸 만든 다음에 여기서 execute 명령을 이런 조건식이 없이 이런 식으로 코딩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코딩했을 때의 문제점은 뭘까요? 혹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자료실에 가면 EL의 자료실에 가면 제가 올려놓은 소스가 2개 있습니다. 학습 자료실에 가면 실습 자료 2개 있는데 심플 GUI 01점 집이 있어요. 그 심플 GUI를 가서 보면 프레임이 하나 있는데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실행을 하면 지금 버튼이 2개가 있고 이제 행동 1 누르면 위에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쵸? 되죠? 임포트 하셨어요? 그러면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뭔가 변화가 있죠. 뭐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GUI 하게 되면 하겠죠. 그러면 그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바나 책에서 배운 방법대로 코딩을 하면 이런 식으로 그 처리자를 만들 거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통은 처리자를 만들 때 각각의 처리자마다 따로따로 만들 수도 있는데 유사한 이벤트들은 묶어서 코딩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 소스가 액션 1 버튼이면 요거 출력하게 하고 액션이면 이렇게 출력하고 이런 식으로 조건식으로 코딩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이 버튼에다가 액션 리스너에 요 객체 요거 버튼 리스너 요거 마이 리스너를 이렇게 등록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조건식이 형태대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커맨드 패턴 배웠으니까 약간 요거랑 다르게 조건식을 쓰지 않고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왜냐하면 명령 패턴 하면 커맨드들 떠오르면 이런 GUI 프로그램 할 때 하는 것들을 많이 떠올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아까 앞에 나온 요 다이어그램, 요 관계도를 따라서 한번 만들어 보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커맨드를 만들어 놓고
커맨드를 만들어 놓고 execute를 만들어 놓고 하는 거죠. 그럼 한번 따라 해보면, 아이씨, 요거를 따라 해볼까요? 여기 커맨드 있네. 커맨드 하나 복사해 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 근데 이렇게 만들면 이걸 하나 만들면 안 되죠. 이걸 몇 개 만들어야 돼? 어? 이런 거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죠. 이렇게 액션 1 코맨드, 액션 2 코맨드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아까와 달리 만약에 우리가 조금 잘못된 방법으로 커맨드 패턴을 여기다가 우리 GUI 사용하는 부분에다가 기계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부분은 조건식들이 없어져서 뭔가 개선된 것 같지만 오히려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보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이래서 이제 여기서처럼 그냥 이렇게 했을 때랑 여기서 이런 식으로 커맨드를 도입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요 리스너의 코드를 이렇게 개선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응? 봐봐. 여기 읽어요. 아까는 이제 이렇게만 돼 있고
이게 더 깔끔하잖아요. 근데 어떤 깔끔하다는 표현 말고 뭐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내가 귀찮다. 치기 귀찮은 것도 하나 있겠지만 이거를 이렇게 만들려고 요 짓을 하냐라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바꿔버렸을 때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죠? 지금 커맨드 패턴에서 여기서 리시버는 뭐죠? 리시버가 누구죠? 우리가 커맨드 패턴 하면 리시버가 있고 인보커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그림에서 이 코드에서 리시버는 누구예요? 버튼? 버튼이 리시버인가? 버튼이 리시버예요? 보통 이게 이제 실행된 명령이죠. 추상화 명령이죠. 여기 그러면 뭐예요? 리시버는 텍스트 필드 아닌가? 텍스트 필드. 텍스트 필드가 리시버 개념이고요. 인보커는 버튼이 되는 거예요. 코맨드도 여기서는 버튼이 돼버렸어요. 즉 인보커랑 코맨드가 같이 합쳐져 버렸어요. 원래 걔네가 떼어져야 되는 건데 합쳐져 버렸어요. 합쳐지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행동이 요 엑시큐트하는 그 일들이 그 버튼에만 연결되어 있지 않고 다른 데도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코드가 어떻게 되겠어요? 중복되겠죠. 우리가 보통 만약에 이런 식으로 코딩이 있는데 버튼이 하나 더 있어. 버튼이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 더 버튼의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얘랑 비슷한 행동을 해. 똑같은 행동을 한다 칩시다. 그럼 여기다가 또는 소스는 액션 03 버튼 하면 이렇게 만들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코딩이 되면 그 행동이 커맨드, 그러니까 인보커랑 얘가 하나로 돼버렸어요. 인보커랑. 그래서 커맨드가 인보커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요게 이 execute 내용이 이 메뉴랑도 결합되고 커맨드하고 같이 결합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랑 얘를 분리해내려 그러면 분리해서 요거를 즉 이 커맨드를 자유롭게 여러 곳에서 활용하고자 하면 떼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커맨드 따로 있고 그 커맨드를 유지하는 형태로 따로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바꿔버리면 아까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메뉴 아이템하고 커맨드, 즉 인보커랑 그 커맨드는 떼어냈죠. 그러면 여기에 커맨드를 등록해 놓고 또 이렇게 등록해 놓으면 필요하면 나중에 그 메뉴가 선택됐을 때 다른 커맨드가 실행되게끔 바꿔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얘가 여러 개의 그 커맨드에 쓸 때에도 분리해서 처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가 중복이 안 되는 거지. 이 코드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가더라도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제 생각엔 좀 더 기존에 제일 처음에 우리가 했던
이 방식이 별로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커맨드 패턴을 배웠으니까 적용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고, 이거는 절대 잘못된 방법이고요. 인보커랑 커맨드가 한 몸이 돼버려서,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 추상화 레벨이 안 되는 거죠. 추상화가 제대로 그 요청자랑 리시버를 분리해가지고 또 인보커를 분리해내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는 형태이고, 그것까지 하려고 이렇게까지 가면 되긴 되는데, 과연 여기까지 이런 수고까지 굳이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이 좀 들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봤던 여기 있네. 요 코드. 요런 형태의 그 조건문이 너무 나는 마음에 안 든다. 객체장에서 조건문 있는 건 나는 용서가 안 돼. 만약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또 있을까? 요거를 하여튼 요 부분을 좀 더 깔끔하게 코딩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게 있어요. 리팩토링 책에 보면 Replace Conditional Dispatcher with Command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코딩을 했다. if action equals 행동 이름 뭐하고 행동이면 뭐하고 뭐해. 이런 조건문이 있어요. 그럼 이런 조건문은 리팩토링 관련해서는 커맨드 패턴으로 리팩토링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이런 식이 아니라 이렇게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즉 여기서도 이 코맨드를 분리해냈죠. 그래서 코맨드까지 분리하는 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코맨드를 여기다가 유지하게끔 했는데 이 별도 이런 애를 만들었지. 이런 애를 만들지 말고 그냥 그 다음에는 맵 구조를 활용해라. 맵 구조. 맵 구조를 활용하면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커맨드를 임플리멘트 해가지고 요 각각에서 하는 일들을 별도로 구현하는 거예요. 그럼 재사용도 가능하고 중복해서 어디 필요할 때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가져다 쓸 수 있고요. 그러면 얘랑 이 버튼들을 연결시켜야 되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하라고 하냐면 맵 구조를 이용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맵 구조를 이용해 가지고
이걸 뭐 키를 스트링으로 써도 되고 오브젝트 써도 되는데 그건 여기에 상황에 따라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라고 했냐? 액션 리스트라고 했나? 맞아요? 뭐라고 했어? 맞네. 액션 리스트. 일이라고 그랬나? 이렇게 등록을 해놓고 여기서는 이렇게 코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맨드 여기서 해야 될 일들을 원래 했던 일들을 여기는 너무 단순해 가지고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런 여기서 어떤 행동들을 여기다가 뭐 스위치문 만들어서 보통 또 여기다가 메소드 또 막 정의해 가지고 구현하기도 하기도 하는데 이런 형태로 우리가 커맨드들, 즉 어떤 GUI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처리하는 코드를 커맨드로 캡슐화해 놓고 걔네들을 맥 구조를 통해 가지고 그 조건식을 따지지 않고 이렇게 코딩 이런 맥 구조를 활용해 가지고 이 액션 퍼포먼드 부분은 이렇게 처리를 구현할 수도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커맨드 패턴을 배웠을 때 우리가 이제 명령을 추상화하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GUI 사건 처리할 때도 이 커맨드 패턴을 좀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어디 이제 책이나 인터넷 자료에서 보다 보면 이런 그림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그림들을 잘못 우리가 구현하다 보면 이렇게 구현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더 적용하는 범위가 이런 코드들은 이렇게 지금 커맨드 패턴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맵 구조에다가 이 객체 이런 것들 실행하는 객체들을 등록시켜 놓고 요 조건에 따라서 그 객체가 튀어나오게끔 하면 이런 두 줄로 요 코드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런 리팩토링도 그 명령 패턴과 관련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on/off 버튼인데 아까 room light on 커맨드를 만들면 이제 on 되고 off 만들면 off 되는데 아직 on도 얘기는 안 했지만 이렇게 두 개씩 꼭 만들어야 되냐. 만약에 on도까지 가면 이 on도는 바로 한 거를 취소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execute 한 걸 취소하면 light on 했으면 취소하는 건 off겠죠. 그럼 얘는 거꾸로 되겠죠. 그러면 두 개를 만들지 않고 off면은 얘의 반대의 경우로 생각하면 얘는 거꾸로 그냥 그 관련된 그 처리하는 데 가서 얘 하나만 가지고 거꾸로 끌 때는 on도를 부르고 킬 때는 execute 부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얘가 굳이 필요 없지 않을까라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execute와 undo가 꼭 뭔가 대칭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런 애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on off, 그러니까 거꾸로 또 off on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경우 봅시다. stereo on with cd command 같은 경우에는 킬 때 이렇게 돼요. on, set cd, set volume 이렇게. 그러니까 스테레오 기계가 있는데 전축을 키면서 뭐 이 설정을 인풋을 CD로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걸로 할 수도 있죠. MP3, USB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볼륨을 초기 볼륨 몇수 해라. 이렇게 프로그래밍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언두는 이거의 반대는 그냥 끄는 거예요. 그러면 스테레오 on with CD command면 스테레오 off with CD command가 아니라 그냥 스테레오 off command입니다. 그럼 스테레오 off command를 우리가 만들면 그거의 언두는 어떻게 될까? 만약에 얘의 반대가 되는 얘가 완전히 반대되는 게 아니라 stereo off command라는 걸 만들었다 칩시다. 그럼 그거의 execute는 그냥 stereo off예요. 그러면 언두는 뭐야? 언두는 기계적으로 될까요? 쉽게? 안 되겠죠. 지금 바로 전에 킨 게 CD가 켜져 있었는지 라디오가 켜져 있었는지 MP3가 켜져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언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여기서처럼 on, off를 쉽게 간단한 걸 뭐하러 귀찮게 2개씩 만드냐 할 수도 있는데 동일한 조건을 추상한다는 관점에서도 필요할 수도 있고 얘만 갖고도 얘를 이제 필요할 때 off가 필요할 때 얘를 어떻게든 바꿔가지고 거꾸로 돌리면 되죠. off는 execute 할 때 undo를 부르고 뭐 undo 부를 때 execute 부르면 되니까 하나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좀 복잡한 애들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네는 그 속도,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돌던 속도를 뭔가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 또 그런 부분들이 복잡해지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on, off 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2개 만들어야 되냐라는 관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복잡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우리가 실습한 no command 쓰는 거. 그래서 요런 더미 객체, null object, 더미 객체들을 필요하면 종종 여러분들도 여러 응용에서 활용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if null, 얘가 null인지 아닌지 검사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검사하지 않으면서도 문제가 안 되게끔 코딩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코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때 이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게 빔 메소드만 쓰는 거랑 이런 null 오브젝트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노하우로, 프로그램 할 때 노하우로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undo 기능인데, undo 기능은 얘에 반대되는 기능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반대되는 기능을 할 때 되게 단순할 수도 있고, 아까처럼 대칭적인 경우도 있고, 뭐, 그 전에 있는 정보들을 갖고 와서 뭔가 undo 해야 되는 경우. 그래서 얘는 fan high command니까 그 천장에 있는 선풍기를 끄고 켜는 게 아니라 그 속도를 조절하는 거죠. 속도를 조절하는 그런 커맨드의 경우에는 이제 undo 이런 추가적인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undo 기능을 이제 넣고 보통은 이런 커맨드의 장점 중에 하나는 undo 기능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쉽다. 그러면 여기다가 자 여기 보면 undo 커맨드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언두를 할 수가 있어요? 언두를 무한정할 수 있나? 언두가 on 버튼 눌렀거나 off 버튼 누를 때 그 커맨드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이 언두 커맨드의 언두 기능은 바로 전에 했던 것만 언두가 되겠죠. 그렇죠? 예전까지 못해. 언두를 내가 3번, 4번 누르고 싶으면 우리 아래 한글 하다 보면 컨트롤 G 누르면 그게 언두 기능이 컨트롤 G인가? 맞죠? 아래 한글에서 그 컨트롤 G 누르면 어느 정도까지는 뒤로 돌아가죠. 그렇게 여러 개를 만약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구조를 쓰면 될까? 언두 기능을 바로 전에 것만 언두하는 게 아니라 과거 히스토리를 좀 갖고 언두를 구현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네, 맞습니다. 스택이 좋죠. 스택은 맨 꼭대기에 뭐가 올라가? 가장 최근에 는 게 올라가죠. 언두도 뭘 해야 돼? 가장 최근에 한 것을 언두하는 거죠. 그럼 이때 필요한 구조가 스택이에요. 그런 게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이럴 때 Q 쓰지 하고 그러면 2학년 다시 가세요. 그래서 이 Q 스택 여기서 그러면 이 언두 기능을 좀 더 늘리려고 그러면 무슨 기능 쓰면 돼요? 이거를 스택으로 구현해 주면 되겠고 만약에 과거 몇 개까지만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스택 크기를 조절해 가지고 우리가 근데 좀 복잡해지겠지 그러려면 이제 들어오면 빠져나가는 형태가 되니까 그게 그건 스택 갖고 안 되나? Q가 큰 거 갖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러니까 개수 조절하려면 어떻게 되지? 스택에 집어넣으면 스택은 맨 위에다 넣는 거니까 맨 위에 넣으려고 그러면 만약 스택의 크기를 7로 제한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안 들어가잖아. 맨 마지막 게 들어가야 되는데 스택 갖고 잘 구현이 안 되겠죠. 들어가면서 이 아래 게 제일 과거 게 제거돼야 되니까 그러려면 순환 큐나 이런 거 갖고 처리하면 되나? 어레이 리스트로 스택같이. 어레이 리스트로 스택같이. 그건 너무 머리 아프고.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내가 직접 만들려고 생각하지 말고 우선은 기존에 존재하는 구조를 가져다가 스택 같은 건 내가 스택 만들 거 아니잖아요. 근데 방금 같은 얘기는 내가 그 구조를 만들어야죠.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은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스택을 쓰면 얘가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언두 코맨드 하나만 놨으니까 바로 전에 했던 행위만 취소하는 다시 취소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래서 언두이고 자 그리고 우리가 코맨드는 지금은 execute 해가지고 하나만 어떤 하나의 일만 한 거죠. 지금까지의 코맨드들은 이게 불을 켜는 거면 불, TV 켜는 거면 TV 켜는 거 하나만 했는데 이 커맨드로 모델링 하다 보니까 이 커맨드를 모아서 여러 커맨드를 한꺼번에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매크로 커맨드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커맨드를 여러 개 유지해가지고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커맨드가 실행을 요청했을 때 한꺼번에 다 되는 거죠. 그런 것들도 모델링 하기가 좋죠. 우리가 일반적인 커맨드를 등록해 놓나 이렇게 매크로 커맨드를 만들어가지고 등록해 놓나 그 커맨드를 등록받는 인보커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죠. 걔는 그냥 엑시큐트만 실행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작은 것들을 이런 것도 하나의 장점이죠. 작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얘네들을 모아서 하나의 더 큰 어떤 명령들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매크로 커맨드라는 개념. 그래서 이런 식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그 다중 데이터를 넘길 때 이거는 이제 2개밖에 못 넘기죠. 그렇죠?
커맨드를. 이제 이런 식 말고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배열로 넘기는 방법. 그래서 보통의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명령들을 밖에서는 배열에 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어레이로, 자바 같은 데서는 어레이로는 쉽게 바뀌어요. 어레이 리스트 유지하던 걸 뭐 배열로, 뭐 스택에 유지한 걸 배열로도 쉽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몇 개짜리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몇 개짜리의 명령들이 들어올지는 모르는 거죠. 다 수용이 되는 거죠. 뭐 가변 파라미터를 쓸 수도 있는데 그거는 내가 치기가 귀찮지. 인자를 10개 주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모아서 배열 하나로 넘기는 그런 게 필요한 거니까 요렇게 코딩하는 요렇게 이제 다양한 데이터를 받을 때 기본적으로 늘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배열로 받는 거죠. 인자를 배열로 처리하는 거. 그래서 이것도 뭐 별거 아닌데 잘 몰랐으면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할 때 배울 수 있는 노하우들은 많이 있습니다. 요 다음 거는 이제 큐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시간이 없어서 이제 여기까지만 오늘 설명드리고 남은 3개 슬라이드는 그